They were given 32 million in tax breaks to employ Georgians, and they didn't. The Georgians never were hired to permanent. 현대차와 LG 엔소를 신고한 사람은 바로 미 구구였습니다. 공화당원인 토리 브레넘이 현대차를 신고했다 자랑도 했고 현대차는 조지아주 경제에 기여를 안 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어제 나온 기사에 해명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있는 줄 몰랐다. 히스패닉 4명만 신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바로 미국 구구와 국내 구구가 내통이 되었다. 그래서 구구 집회를 찾아보니 구구단체 집회에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국민들이 구금이 되었는데 그냥 미국 찬양만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진보단체 촛불행동에서는 강력하게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기업을 단속해 한국 국민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이 강요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 출장 보낸 한국 직원을 수백 명이나 체포하는 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가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블로그에서는 토리 브레넘과 김계리가 비슷한 인물들이다 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그 반대 시민들을 저격하는 김계리와 토리 브레넘 또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협박까지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라며 아마도 이들은 비슷한 사람들이다. 내 구조가 똑같을 것이다. 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모습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지금 수색당하고 있고요. 여기가 구금시설입니다. 자, 이렇게 노비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수용되는 공간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요. 애교부 장관까지 지금 미국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애교천재 젠프가 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할지 모두 다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20억, 그 다음 3천만원 거래, 그 다음 6천만원, 그 다음 1억,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단독을 보면 4천이 더 오른 1억 4천 특정. 제가 볼 때는 이거 계속 오를 겁니다. 계속 오를 거예요. 전부 현금 거래 진술 확보. 자, 눈에 띄는 부분 김건희를 마침내 저격한 배현진. 뒤로는 목걸이, 귀걸이, 액자 받고 이딴 짓 말고 건전한 보수 양성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청탁 개입 의혹에 대해서 당내 민주주의 무너뜨린 역작용 가감하게 청소해야 된다. 배현진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자,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기립박수가 터진 부분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게 뭐 뒤로 누구처럼 그러니까 김건희죠. 목걸이 받고 귀걸이 받고 액자 받고 이딴 짓 하자는 게 아니라 이때 청중으로부터 참석한 당원들은 이 대목에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오늘 처음으로 양평고속도로 범죄에 대해서 범죄의 동기가 나왔습니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하수처리구의 팔당댐 양평에서는 건축 여기 아파트 단독주택 하나 짓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수백억 원을 해먹는데 여러 이상한 불법과 특혜의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냥 수사를 해서 캐내서 기소하면 되는 거 문제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고 중요한 것은 공리에서 이 경험이 결국에는 양평고속도로가 노선이 변경되는 것까지 이어졌다라는 것. 전 사실은 그렇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동기, 범죄가 있으면 항상 중요한 게 범죄의 동기인데 그게 여태까지 잘 설명이 안 돼요. 한강수계법으로 약간 꼼수를 써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렇죠. 예. 800제곱이라면 사실상 한 220평, 250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냥 주택 하나 지을 정도. 요 한강수계법의 예외사항은 주택 하나 지었을 때, 단독주택 하나 지었을 때고 아파트 같은 대형 집단 주거시설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 하수처리장에 하수관을 연결해서 오페스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걸 유입을 하려면 하수도법상의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했다 이 뜻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양평군 자체 그 세부 시행계획
오염 총량 관리 계획에 따른 자기네들 내부의 세부 시행 계획. 이건 양평군 자체 계획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권역 내 아까 이제 우리 봉 기자님이 1급지요. 그리고 일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입지 불허하고 공공복리시설의 경우는 입지 가능함. 네. 공공시설이면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공공시설 아니면 안 된다. 하수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입지를 불허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허가 불허. 쉬운 말로 하면 자기들 입지 불허. 문건에도 그렇게 써놨네. 자기네들 문건에 그렇게 써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게 포인트가 만약에 공흥리를 환경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줬으면 문제 없죠. 그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수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예, 건축 허가를 내줬으면. 근데 1년 전에 하수처리구역 환경부가 지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양평군이 야 그냥 아파트 지어라고 건축 허가 내주고 분양까지 끝냈어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환경부와 양평군하고 같이 그리고 합작품이죠. 이거는 양평군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와 같이 공동범죄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정될 거니까 이렇게 간 거죠.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1년 후에 야 우리 아파트는 어차피 저 공공 하수처리랑 연결해준대. 그러니까 그냥 지어. 분양도 해. 해준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분양도 해. 이걸 알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수사도 아니네 이거 보니까 그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려운 수사도 하나 더 아니에요. 이제 제가 예. 자료에서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중에서 이제 승인받은 거 하나 또 보면 경기도에서 네. 경기도의 자료에 보면 양평 공립 공동주택이 2013년에 준공된 거로 나와요. 2014년도 보고서에. 2014년도 6월부터 2014년 6월 7월에 이제 공사 착공을 했는데 네, 예. 이미 끝난 걸로. 2013년에 공사가 준공된 거예요. 이거 다 지은 걸로 나온 거군요. 네. 근데 뭐 하여튼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 안 맞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자를 억지로 맞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태까지 이제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휘게 만든 이유가 바로 공흥리 아파트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한번 크게 재미를 봤어요. 그래갖고 야 이번에 고속도로 휘게 해서 서울 강남 송파권과 바로 연결해. 그리고 여기서 크게 한번 또 지목 변경하고 도시개발 승인 받아서 한번 해먹자라는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김건희가 내가 대통령인데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사실은. 환경부 따위 일 하나 처리하는 게. 그래서 그런지 김건희는 그렇게 그 공무원들이랑 통화를 많이 했대요. 우리 공무원들이랑. 모르겠어요. 오늘 4년간 추적하시고 아마 뜨문뜨문 이 하수처리 문제, 하수관 문제 이게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정말 핵심적인 사항이다라고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예, 수사를 뜬금포 이상한 수사를 하고 있다. 무슨 뭐 개발 기한 연장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저 공무원들 일개 공무원들 몇 명 붙잡아다 놓고 그게 기소하고 그게 장난하는 거지. 제가 볼 땐 여주지청에서 그 기소한 것 자체가 너무 장난스러웠고 네. 경기도 남부경찰청에서 수사했더니 뭘 수사했는지가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가 안 나오는지 네. 정말 제가 답답했어요. 그때는 윤석열이 또 살아있을 때요. 아 그래서 안 됐겠네. 오늘 처음으로 양평고속도로 범죄에 대해서 범죄의 동기가 나왔습니다. 그 힌트는 최은순의 공릉리 아파트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ESIND라는 곳이 대표가 김건희 오빠 김진우입니다. 김진우. 그렇기 때문에 이 일가가 다 엮여있는 범죄고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그 김성교한테 난 당신만 보면 미안해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면서요. 그 김성교 입에서 나온 영상 파일이 있어요. 윤석열이 나만 보면 미안하다고 그래.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야, 김영.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영. 당신만 보면 미안해. 괜히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이유가 있겠죠. 불법을 해줬으니까 미안하겠죠. 네. 네. 오늘, 양평고속도로 노선은 왜 휘었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핵심에는 공릉리 아파트 개발 비리가 있었다. 그 개발 비리의 그 핵심, 그러니까 개발 비리의 실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하수처리 문제였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영배 재판관처럼 헌법을 수호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이 천지죠. 반헌법적 언론사 스카이데일리 얘기입니다. 보수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극우에 가까울 법한 언론사인 것 같은데 스카이데일리가 윤석열의 내란이 있고
맞불을 놓으려고 하는 극우적 발상에서 시작한 걸까요?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무관한 가짜, 뭐 이런 기사를 수요에 걸쳐 게재했습니다. 이에 5.18 기념재단에서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며칠 전 9월 2일 그간의 행보를 180도 뒤집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5.18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재판이 곧 다가오나 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창간 14주년을 맞아서 광주 5.18 기념지를 답사하고서는 그들의 신문 1면에 5.18 북한 개입설은 옳지 않았고 아울러 12.3 비상계엄의 해제가 5.18 정신 덕분이었다. 뭐 이런 내용을 실은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죠. 그걸 넘어서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조만간 민주당에서 언론개혁을 할 걸 대비해 미리 정체성 세탁을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조만간 다가올 재판에서 양형 참작을 위해 손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이런 역사를 왜곡하는 민감한 기사가 게재가 되려면 해당 기자뿐만 아니라 관련 팀장, 편집장, 언론사 사장의 결재가 있어야 될 만큼 매우 민감한 기사이죠. 일개 기자가 쓱싹쓱싹 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얘네들의 집단 지성이 극우로 편향되어 완전히 마비가 와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와서 뒤집는다고 그 진정성이 느껴지겠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식적인 변화를 법원에서 양형에 참작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언론사들의 만행을 막기 위해 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을 만들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개혁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곧이어 이 언론개혁도 올해 안에 서둘러 시작하길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자, 의외로 재밌는 분이죠.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보면 정치보다는 연예계로 모셔야 할 분 같기도 하고 가끔 숨겨진 그의 개그 본능이 느껴집니다. 어쩜 타고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4월 윤석열 탄핵 선거를 준비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 노래를 들었다고 하는데 두 명의 특정 가수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가수 김한선 씨와 국민 여동생 아이유 씨입니다. 문영배 재판관님은 먼저 가수 김한선 씨의 이젠 잊기로 해요를 꼽았는데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있노라면 세상 만사가 잊혀지는 느낌이라며 세상에 이목이 집중된 그 탄핵의 시간에 불면증을 달래기 위해서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 재판관님 말이 우연히 그 노래를 들었는데 김한선 씨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은 몰랐다. 가사가 좀 와 닿았다.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했던 걸 그걸 다 잊어라 하잖냐. 노래가 당시 상황을 완벽히 대변하고 위로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낮에 있었던 일은 다 잊자.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전에 1시간 이상 2시간씩 들어야 겨우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 직전에 그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너무 지치고 힘들 땐 뭔가 완벽한 논리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 애쓰는 것보다 김한선의 노래가사 잊어요처럼 단순한 그 한마디가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젠 잊기로 해요. 이젠 잊어야 해요. 지금 저도 다시 들어보니까 단순한 가사말이지만 뭔가 조금 잊혀지고 위로가 된다. 자, 또 한 곡은 국민 아이유의 너의 의미입니다. 윤석열의 탄핵을 외치며 한겨울 모였던 그 시민들에게 빵과 국밥을 제공했던 그 국민가수 아이유 아닙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아이유의 노래를 들려줬다라고 하던데 아마도 문영배 재판관이 심사숙고의 그 시간에 시민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아이유가 당시 시민들에게 국밥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아이유를 계속 문영배 재판관에게 소개한 건 아닌가. 가사를 보니까 마치 법정에 선 윤석열이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자,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갑자기 내란을 일으켜서 헌재에 있는 나에게 와가지고 너는 도대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냐,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어둡고 깊었을 문영배 재판관의 그 불면의 밤, 위로가 되어준 김한선 씨와 아이유에게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며, 요즘 진솔한 입담으로 국민들에게 웃음과 교훈을 주시는 어른 김장하 선생님의 애제자 문영배 재판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김한선 씨 노래를 좀 듣고 있나요?